유명한 작품이죠. 전우치전. 전우치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전우치전의 전우치가 실존인물이라는 거. 홍길동전의 홍길동도 실존인물이죠. 임꺽전의 임꺽전도, 임꺽정의 임꺽정도 역시 실존인물이죠.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실제했던 인물인 전우치의 생애를 소재로 한 전기소설이자 영웅소설이다. 전우치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비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당시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우치의 도술적 행위를 통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응징은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재밌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판본이 되게 많아요. 이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우린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발단. 조선 초 학문을 숭상하던 산중처사, 그러니까 산속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은둔해서 살고 있는 양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운화 선생과 문벌 집안의 여식 최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오래도록 뭐가 없어? 아이가 없어. 이러면 또 이제는 뭐합니까? 그렇죠. 애를 뭐해? 낳게해달라고 막 치성을 드리죠. 치성을 드리고, 그러면 뭐야? 부처님이, 산신령이. 그런데 여기서는 청의 동자, 이건 신선이에요. 신선에 쫄다고. 가 나오는 기이한 꿈, 태몽이 되겠죠? 꾸고 전우치를 낳는다. 라고 돼 있네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결국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전우치는 아버지의 친구 윤공에게 수학하여, 그러면 이 윤공은 일종의 조력자가 되겠네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머리와 수려한 글솜씨로 이름을 떨친다. 유명했구나. 서당에 가기 위해 산을 넘던 전우치는 계모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아 자결하려던 맹어사의 딸을 만나, 와우, 정을 통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야, 맹어사의 딸과 만나는 거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윤공은 조력자죠. 전우치에게 여색을 탐한 죄로 그를 읽어도 천지조화를 통달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여인의 입속에 있는 구슬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잠깐. 여인의 입속에 있는 구슬은 또 뭐야? 라고 했더니 사실은 맹어사의 딸이 뭐였어? 여우였어. 그러니까 여우 구슬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네요. 전우치는 이 여우 구슬을 삼킨 후 신묘한 도수를 가지게 되었고, 구미호에게 천서 3권을 빼앗아 온갖 술법에 통달하게 된다. 결국은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전우치는 재주가 있었으나 입신양명, 즉 관직에 나가는 뜻이 없어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꾀를 낸다. 그 중에 하나가 선관으로 변신하여 조정에 나타나서 하늘에서 궁궐을 지으니 황금들보를 바치라고 한다.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 전우치는 이 황금들보를 가지고 가 모친을 봉양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여기서 우리는 영웅성이라는 게 나와요. 전우치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임금은 전우치를 엄벌하기 위해 전국에 체포령을 내린다. 전우치가 도수를 사용하자 왕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왕은 약간은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봐야 되네요. 왜? 속잖아요. 그죠? 그러나 파트, 자, 전우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기하고 절정이 묶여있나요? 전우치는 사방을 다니며 의로운 일을 한다. 역시 민중적인 영웅의 모습을 들어주네요. 살인 누명을 쓴 이를 구해주고 관리를 벌하는 등, 자, 억울한 이는 구제하고 악인은 징벌을 한다. 임금은 전우치를 달래기 위해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임명한다. 선전관이 된 전우치는 얕보는 사람들을 골려준 후, 이건 조금 그렇다. 대의명분이 없잖아.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한다. 전우치는 가달산의 도적무리를 토벌하나
간신들에 의해 역모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 도수를 부려서 궁궐에서 도망친다. 전우치는 민가를 전전하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도수를 통해 민중의 고충을 해결해준다. 그러던 중 도하기로 없기로 소문난 누구 서화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도술 경쟁을 하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민중의 영웅인데 민중 속에서 살지는 않네요. 신선이 돼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뚝뚝뚝뚝뚝 끊어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갈래. 영웅소설이고 도술소설, 사회소설이다. 아무래도 도술을 부리니까 비현실적이죠. 전기성이 되게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부패에 대한 비판과 전우치의 인민구제,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을 문학적으로 허구하고 있다. 아까 전우치가 실제 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전우치 전에 주인공인 전우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조선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야담이나 잡스러운 글, 그냥 쓰잘데기 없는 글 등에 잠깐 나타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도수를 익히긴 익혔대. 시를 잘 지어. 근데 반역을 꾀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어떤 비극적 인물이에요. 이러한 비극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서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속에 있는 전우치는 어떠냐? 소설 속에 있는 전우치는 신기한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인물로 사회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제하는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탐관 오리를 처벌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을 볼까요? 임금은 전우치에게 속아서 황금들보를 주는 자죠. 상황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요.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 실수를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우치의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황금들보 바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간신들의 주장을 가지고서나 뭐예요? 속아서 전우치를 내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임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죠. 자, 전우치의 스승 서화담, 도하기 높기로 소문난 인물이고요. 전우치를 골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우치로 하여금 지난날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인물이다. 훗날 제자로 받아들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화담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요, 도술 경쟁이죠. 뭐 까치가 됐다가 제비가 됐다가 매가 됐다가 막 이런 거,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서화담의 능력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웅소설적 구조를 띄었으며 전기성이 매우 강하다. 자, 전기성이라고 써요. 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성격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뭐예요? 판타스틱하게 만들죠. 환상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전우치전의 전우치는 도술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이럽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뭐다? 민중을 위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 자, 전우치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우치의 도술 행각은 조금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성향을 띱니다. 어떤 점에서 초반부에서는 분명히 사회 정의를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측면은 나타나지만 후반부로 가면요, 이게 점점 사라져요. 이상한 모습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작품의 어떤 한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 정의를 위한 의로운 행동과 개인적 욕망을 위한 행동,
두 개를 나눈다라고 본다면 황금들보를 가지고서나 백성을 구제한다든가 탐관오리를 벌하는 건 분명히 사회적일 거예요. 하지만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놀린다고 한량과 기생을 혼내줘요. 자기를 놀린다고 기분 나빠서. 또는 친한 친구를 위해서 수절 과부의 절개를 회절시키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웅성을 봅시다. 우리가 영웅성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홍길동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전은 분명히 민중적인 역사 영웅소설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실제 역사 속에서 비극적 전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에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은요, 창작이에요. 가공적 인물을 통해서 민중의 열망을 해소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우치전은 실제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중적 역사 영웅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우치전의 구조를 봅시다. 구조를 보면요, 아까 줄거리를 봤을 때 얘기했지만 뚝뚝 끊어진다고 그랬죠. 뚝뚝 끊어져요. 즉 무슨 소리냐? 사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에피소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뚝뚝 끊어진다. 끊어지면서 조선왕조의 어떤 이데올로기, 지배질서를 반역하는 민중의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뚝뚝 끊어진다는 것은 오랜 시간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전우치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면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우였죠, 정체는. 자, 도수를 습득하는 이야기, 구술 가지고요. 구미호 만나서 천서 세권 받아서 도술 통솔하는 이야기, 황금들보 이야기,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이야기, 역적 토벌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서화담과 도술 내기,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걸로 볼 때 전체적으로 전우치라는 인물의 능력과 의협심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왕조의 지배 질서에 반역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전우치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당시 서민들이 가난과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우치전의 전체 줄거리와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